이번 시간에는 등화장치 점검 진단, 교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등화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야간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 아마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자 수는 100건당 1.6명이었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100건당 4.8명으로 야간 운전에서의 사망률이 무려 3배 더 높았습니다. 안전한 야간 운전을 위해서는 등화장치의 정비가 필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등화장치의 정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등화장치라고 해서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쉽게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자동차 등화장치에는 전조등, 차폭등, 안개등, 방위시등, 미등, 정지등, 후진등과 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러한 등화장치는 고장이 나면 바로 램프만 교환하면 되지 않나요? 대개는 램프 교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램프 교환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회로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등 퓨즈 점검은 실내 정션 박스에 있는 정지등 퓨즈를 멀티미터 또는 테스트 램프를 이용하여 점검합니다. 정지등 입력 전압 측정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있는 정지등의 커넥터에서 입력 전원을 멀티미터 또는 테스트 램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등 회로 접지 점검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있는 정지등의 커넥터에서 멀티미터 또는 테스트 램프를 이용해서 접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점검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스위치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정지등 스위치 점검은 정지등 스위치가 브레이크 페달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지등 스위치를 탈거하여 정지등 스위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지등 스위치는 218 커넥터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지등 스위치를 탈거한 상태에서는 218 커넥터에 2번 핀과 1번 핀이 연결되고 3번 핀과 4번 핀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등 스위치를 누르면 218 커넥터에 2번 핀과 1번 핀이 연결되지 않고 3번 핀과 4번 핀만 연결됩니다. 멀티미터를 저항에 맞추고 정지등 스위치 작동에 따라 통전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때문에 강의가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나요? 오늘은 등화장치의 점검과 진단 그리고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하면서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 일을 마치고 밤길을 운전해야 하는 기정 씨. 차에 올라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를 어쩌죠? 라이트가 잘 켜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 안 들어와? 어? 조명이 나갔나? 이게 직접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지만 역시나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님. 제가 날이 어젯밤에 밝자마자 자동차 정비소를 운행 좀 하려고 찾아 하는데 지난밤 자동차의 시동을 증세에 대해 갑자기 살펴가는 전조등이 안 기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못 나갔어요. 라이트는 인터넷 주소서 퀴즈가 따로 있거든요. 퀴즈를 찍어가는 퀴즈가 정상이면 라이트를 빼봐 설정을 해서 라이트를 빼봐 라이트가 토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라이트가 토론이 됐으면 라이트가 원인과 방법은 찾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등화장치의 점검과 진단, 그리고 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화장치 점검 진단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등화장치를 점검할 수 있으며 등화장치 회로도에 따라 점검 진단하여 고장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장치 교환 학습을 통해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 교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관련 법규 지식과 안전 절차를 준수하며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진단 장비 활용 기술에는 전압 테스트를 하는 방법과 통전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 테스트 방법은 커넥터의 전압 지정 시에 커넥터를 분리시키지 않고 탐침을 커넥터의 뒤쪽으로 꼽아서 점검합니다. 커넥터는 오염과 부식, 커넥터 불량으로 접촉성이 안 좋을 수 있으므로 양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램프나 전압계의 검정색 리드선을 차체에 접지시키거나 커넥터의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테스트 램프나 전압계의 빨간색 리드선은 테스트 위치, 즉 커넥터 단자에 연결시킵니다. 테스트 램프가 켜지면 전압이 있는 것이고 이때 빛의 밝기를 이용해서 전력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압계를 사용 시에는 수치를 읽고 규정값과 비교합니다. 통전 테스트를 할 때에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테스트 램프나 디지털 멀티미터를 저항에 맞춘 후 리드선의 양끝을 이용해서 측정해 주면 됩니다. 테스트 램프가 켜지면 통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멀티미터 사용 시에는 저항값이 나오면 통전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바로 등화장치죠? 네, 맞습니다. 이 앞에서 등화장치는 자동차의 안전주행을 위한 것으로 이 전조등, 차폭등, 안개등, 방향시등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점검하고 교환할 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은 전기장치와 전조등을 점검하고 교환하는 실습을 할 예정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실습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전기장치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전자안개통의 정비 시에는 점화 스위치 및 기타 램프류의 스위치를 오프시킨 후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줍니다. 만일 스위치를 오프시키지 않고 전장 부품을 탈거하게 되면 반도체 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선이 날카로운 부위나 모서리에 간섭이 일어난다면 그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싸서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퓨즈나 릴레이가 소선되었을 때는 전격 용량의 퓨즈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규정 용량보다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느슨한 커넥터의 접속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커넥터 연결은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하니스를 분리할 때는 커넥터를 잡고 당겨야 하며 하니스를 잡고 당겨서는 안 됩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커넥터를 분리할 때는 잠금 장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커넥터를 연결할 때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품 교환 시에는 차종별 제품 규격을 정비 지침서에서 확인하고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교수님, 이제 그럼 이거 교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설명한 것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인체의 신경계통과 같아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흘러야 전조등을 교환했을 때 불이 잘 들어온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장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게 기쁜 뜻이? 전조등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전조등을 탈거할 때에는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합니다. 전조등 장착 볼트 2개를 풀고 커넥터를 분리한 후 램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고정 클립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램프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전구 캡을 열어줍니다. 고정 스프링을 푼 후 전구를 탈거합니다. 전조등 장착은 전구를 장착한 후 스프링으로 고정합니다. 전구 캡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연결한 후 전조등을 장착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전기장치와 전조등을 교환해 봤는데요. 교환할 때 혹시 주의사항,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조등을 교환했었잖아요. 그때 전조등 탈거 마지막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헤드램프 전원을 오프된 상태에서 시시해야 하고, 둘째, 전구의 파손에 주의하며 규격에 맞는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정확히 끼우고 전구의 완전한 고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접촉이 불량하면 고열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구가 미장착된 상태에서 헤드램프 스위치를 조정할 경우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등화장치의 점검과 진단 그리고 교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 등화장치의 점검, 진단 및 교환,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전기, 전자 회로를 분석하는데 더욱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하나!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등화장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작업은 운전석 헤드램프 어셈블리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전구를 탈부착을 해보고 전구와 연결된 배선에 커넥터에 이제 전원이 제대로 잘 공급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의 커버를 탈거합니다. 후에 배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탈거해 줍니다. 후에 전구의 각도를 틀어 탈거될 수 있는 홈으로 맞춰서 전구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탈거할 때 다른 공구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작업이 용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구를 탈거한 상태에서 점검 방법은 기본적으로 안에 필라멘트의 상태를 확인을 먼저 해봅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 이렇게 좀 밝은 부분에 갖다 대고 유심히 보다 보면 안에 이제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필라멘트랑 연결되어 있는 요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서 이 불량인지 정상인지 양분 판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후에 이 배선에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시동을 켜고 라이트 부에 스위치를 온 한 다음에 전원과 접지부와 배선을 연결을 해서 한번 전구 테스터기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터를 확인하기 좋은 위치에 이제 고정을 해 놓고요. 먼저 핀이 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부에 의해서 이제 접촉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분이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구 테스터기를 사용을 해서 각 연결되는 부분에 배선을 연결을 하고 확인합니다. 예,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에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의 전압이 몇 볼트 정도 나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멀티 테스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오겠는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13.96V 전압이 지금 정상적으로 오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전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선 자체도 정상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거나 전압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등화장치를 정비할 때 그 등화장치에 대한 회로도를 많이 보고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보신다면은 왜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보통은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뭐 애꾸는 됐다, 뭐 앞에 불 안 들어온다 해서 뭐 전구 불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구를 단순히 교체하는 그런 뭐 1차적인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전구가 안 나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구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전원 공급 상태가 이제 불량일 때, 그리고 뭐 이제 스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뭐 켰다 껐다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오토라이트 센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낮, 밤, 뭐 터널, 어두운 데 지나갈 때, 밝은 데 지나갈 때 다 이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라이트 조명 등을 이제 켰다 껐다 다 하거든요. 그런 류의 이제 시스템을 점검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회로라든지 그 회로의 뭐 성간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배선과 배선의 이제 저항, 그리고 성간 전압은 이제 선마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데 찍어봤을 때 나타나는 전압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고정 부위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류의 이제 단선이라든지 단락된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점검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배선 뭐 위치, 그리고 배선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구분을 또 정확하게 해줘야지 정비할 때 이제 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참고할 때 뭐 회로도를 또 추가적으로 또 봅니다. 풍문에 의하면 전기 집중해서 하나 보면 그냥 웬만한 정비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만 아는 게 있다,
그래도 지침서보다는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뭐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는 방법이죠. 뭐 정비 지침서도 뭐 디테일하게 뭐 잘 나와 있어요. 뭐 사진이나 뭐 그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밀 묘사가 잘 되어 있고, 뭐 하다못해 볼트 사이즈라든지 뭐 쪼는 순서, 쪼는 토크 이런 모든 이제 자료들이 뭐 정비에 필요한 그런 뭐 부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런 걸 참고를 하면은 좋은데, 대신에 현장에서는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이제 상황들을 다 이제 지침서가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비사가 지침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간 활용, 그리고 내가 뭐 이걸 작업할 때 시야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거를 풀고 쪼을 때 이 공구를 사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류의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모든 부분이 원활히 이제 작업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상이랑 뭐 점검 사항들이 정비 지침서랑 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비 지침서를 무조건 100%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뭐 양부 판정이라든지 뭐 당연히 뭐 진단기로 테스트기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 이하나 이상은 뭐 불량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양부 판정도 다 정비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탈부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다 이제 그런 정비사가 다 해야 될 덕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비 지침서를 기본으로 알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그 정비사에 대한 생각, 견해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등화장치 램프, 라이트 당연히 정부가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아무래도 영업장 내에서는 이거를 쌓아둬야 될 것들, 어떤 이런 부품들을 쌓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부품들에 대한 재고 관리, 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등화장치에 있어서 뭐 헤드램프 아세이, 아주 요즘에는 이제 어셈블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전조등, 상향등, 미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뭐 이런 뭐 이제 주간 뭐 데일라이트 램프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안개등이라든지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이제 보통 이제 장착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외에 이제 전조등이나 이런 거는 통째로 어셈블리화돼서 이제 많이 있는데, 당연히 비용도 비싸고 뭐 요즘 이제 차종도 많지 않습니까? RV랑 뭐 승용차 뭐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HID 램프라든지 일반 전구 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LED 뭐 이런 저 면발광 그런 이제 후 반사경이라든지 뭐 그런 모양들이랑 형상들이 되게 가지수도 많고 다양한데, 보통은 이제 전구 불량으로 인한 점등 불량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구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1부터 해서 3, 4, 7, 뭐 8 그리고 H8B, 뭐 H11, 12, 그리고 뭐 881, 뭐 9006번 해가지고 이런 규격이 어느 정도 이제 딱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구비를 해놓고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한 차종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전구들은 이제 단가들이 그렇게 많이 비싸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쌓아놓고 쓰고, 대신에 HID 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전구류들은 아무래도 단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이 갖다 놓지는 못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한 차량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한두 대분만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쓰고,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류들을 뭐 위탁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납품 업자들이 이제 재고, 남아있는 재고랑 이런 관리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화 장치는 자동차의 안전주행을 위한 것으로 전조등, 차폭등, 안개등, 방향 지시등, 미등, 정지등, 후진등, 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전기장치 교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장계통의 정비 시에는 점화 스위치 및 기타 램프 뒤의 스위치를 오프시킨 후 배터리의 단자를 분리합니다. 만일 스위치를 오프시키지 않고 전장 부품을 탈거하면 반도체 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선이 날카로운 부위나 모서리에 간섭이 일어난다면 그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싸서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퓨즈 릴레이가 소손되었을 때는 정격 용량의 퓨즈로 교환해야 합니다. 만일 규정 용량보다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슨한 커넥터의 접속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커넥터 연결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니스를 분리시킬 때 커넥터를 잡고 당겨야 하며 하니스를 잡아당겨서는 안 됩니다. 잠금 장치 A가 있는 커넥터를 분리시킬 때는 잠금 장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누르면서 분리합니다. 커넥터를 연결할 때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합니다. 부품 교환 시에는 차종별 제품 규격을 정비 지침서에서 확인하고 교환해야 합니다. 전조등을 탈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분리하고 전조등 장착 볼트 2개를 풀고 커넥터를 분리한 후 램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고정 클립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구 캡을 엽니다. 고정 스프링을 푼 후 전구를 탈거한 다음 전구를 장착한 후 스프링으로 고정합니다. 전구 캡을 장착하고 커넥터를 연결한 후 전조등을 장착합니다.